2년 동안 바람 폈잖아. 퇴직금 한 편 못 줘. 당장 나가. 이혼이라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20년 결혼 생활. 그 긴 시간 동안 한 남자는 아내만 믿고 살았습니다. 퇴직을 앞둔 이정민. 그는 우연히 아내 윤희가 회사 부장과 2년간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호텔 카드키, 함께 찍은 사진들, 정민이랑 이혼하면 우리 정식으로 만나자는 편지. 모든 증거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남편의 퇴직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20년간 바람핀 아내에게 퇴직금 한 푼 주지 않고 완벽하게 복수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년이나 됐으면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 도심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퇴직 축하 자리였습니다. 이정민은 45였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아내 윤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43세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정교하게 했습니다. 옆자리에는 박성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와 같은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40대 후반에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윤희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윤희는 잔을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정민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잔을 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정민 씨,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윤희는 성우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성우가 웃었습니다. 윤희도 웃었습니다. 정민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윤희는 정민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정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민은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성우도 나갔습니다. 윤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윤희 씨, 다음 주 회의 때 봬요. 네, 부장님. 조심히 가세요. 성우가 나갔습니다. 정민과 윤희만 남았습니다. 집에 갈까? 윤희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정민이 운전했습니다. 윤희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오늘 피곤하겠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나 샤워하고 올게. 응. 윤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민은 천장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정민은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행사 사진들, 지난 5년간의 것들. 정민은 사진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모든 사진에 윤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호도 있었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민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날씨는 흐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윤희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윤희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민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집에 있을 거야. 너는? 오후에 회사 사람들이랑 모임 있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누구랑 만나는데? 부서 사람들이랑. 여자들만. 그래. 윤희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뭐가 재밌어? 아, 그냥 동료가 재밌는 얘기 보냈어. 정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윤희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윤희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정민은 거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윤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목걸이를 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다녀올게. 응. 조심해. 윤희는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윤희가 아파트를 나서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떠났습니다. 정민은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정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윤희의 일정표,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청구서,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윤희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항상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에는 호텔, 레스토랑, 고급바, 백화점 기록들. 정민은 캘린더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한 날들. 윤희가 거짓말한 날들. 너무 많았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7시. 윤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좀 늦어질 것 같아. 먼저 저녁 먹어. 정민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간단히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영화가 나왔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틀어놓았습니다. 밤 10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들어와. 응. 미안, 늦었지? 괜찮아. 윤희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정민이 부축했습니다. 많이 마셨네. 조금만 마셨어. 괜찮아. 안방까지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신발을 벗겨줬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고마워.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들었습니다. 정민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월요일, 윤희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근했어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집에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정민과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목요일, 또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부서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메모장에 날짜와 시간, 윤희가 한 말들을 적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윤희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숙취로 힘들어했습니다. 어제 많이 마셨어? 응. 부장님이 자꾸 따라서. 성우 부장? 응. 정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오늘도 나가야 돼? 응. 오후에 잠깐. 누구 만나? 친구. 어떤 친구? 윤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민을 보았습니다. 대학 동창? 왜 그래? 요즘 이상하게 자꾸 물어보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윤희는 식사를 마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정민은 윤희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확인했습니다. 지갑, 화장품,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꺼냈습니다. 호텔 카드키였습니다. 그랜드 호텔, 객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507호. 정민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카드키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원래 위치에 놓았습니다. 샤워가 끝났습니다. 윤희가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응. 언제 와? 저녁쯤. 윤희는 나갔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윤희가 택시를 탔습니다. 떠났습니다. 정민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랜드 호텔을 검색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1507호실은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하루 숙박비 50만 원. 정민은 메모했습니다. 날짜, 호텔 이름, 객실 번호.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윤희는 출근했습니다. 정민은 집에 남았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윤희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뒤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보험 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작은 검은 상자 하나.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윤희와 성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 레스토랑에서, 여행지에서, 호텔 객실에서. 정민은 사진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보았습니다.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모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것들, 레스토랑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비싼 곳들, 1인당 15만 원 이상. 정민은 모두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성우의 필체였습니다. 윤희에게 오늘도 내가 보고 싶어. 우리 언제쯤 이렇게 숨어서 만나지 않아도 될까?
정민이랑 이혼하면 우리 정식으로 만나자. 기다릴게. 성호. 정민은 편지를 오래 보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번.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옷들을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옷장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선명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네, 정민 씨. 무슨 일이세요?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혼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오후 2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다음 날, 정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정민은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인쇄한 사진들,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사본들.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외도가 명백하니 상대방에게 불리합니다.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요. 퇴직금은요?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외도 사실이 인정되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제가 유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정민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히 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7시쯤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씻고 와. 저녁 준비됐어. 윤희는 샤워를 했습니다.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맛있어. 윤희가 말했습니다. 정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먹어. 식사가 끝났습니다. 윤희는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민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2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범한 저녁이라는 것을. 2주일 뒤였습니다. 정민은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정민 단독 명의로 퇴직금을 전액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민은 윤희를 기다렸습니다. 식탁에 서류 봉투를 놓아두었습니다. 6시,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앉아. 정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윤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윤희는 봉투를 보았습니다. 정민은 봉투를 밀었습니다. 열어봐. 윤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읽어봐. 천천히. 윤희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장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도 사실, 날짜들, 장소들,
상대방 이름, 박성호. 증거 목록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영수증, 호텔 카드키, 편지. 윤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민을 보았습니다. 여보, 이건 변명하지 마. 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년 동안 성호랑 만났지?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도 봤어. 정민이랑 이혼하면 우리 정식으로 만나자라고 썼더라.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정민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였습니다. 이것도 봐. 윤희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정민 80%, 윤희 20%, 퇴직금, 정민 전액 보유, 위자료, 윤희가 정민에게 5천만 원 지급.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해. 내가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민은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어. 나는 너만 믿고 살았어. 근데 넌 뭐 했어? 다른 남자랑 호텔에서 놀고 내 돈으로 비싼 밥 먹고. 윤희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정민은 윤희를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더라. 이 증거들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대.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제발 다시 생각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정민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성우한테 보낸 문자도 봤어. 남편 퇴직하면 돈 많이 받을 거야. 그럼 우리 여행 가자라고 썼더라. 윤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내 퇴직금 노린 거지? 나랑 이혼하고 그 돈 챙겨서 성우랑 살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나갈 거야. 이 집은 내가 있어. 재산분할 끝나면 팔 거니까. 어디 가려고? 호텔.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따로 살 거야. 정민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여보. 윤희가 따라왔습니다. 정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민은 윤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용서는 없어. 내가 날 배신한 순간 우리 결혼은 끝난 거야.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윤희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정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호텔로 갔습니다. 체크인했습니다.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정민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20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정민과 윤희는 조정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에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중간에 앉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피고 측에서 할 말 있습니까? 윤희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의 재산분할 요구가 과도합니다. 피고도 20년간 가정을 지켰고, 가정을 지켰다고요? 정민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외도를 2년간 지속했는데 그게 가정을 지킨 겁니까? 외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별개 문제입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양측 당사자가 직접 얘기해 보시죠. 정민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민은 윤희를 보았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민은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뭐가 부족했어?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이유를 물었어. 윤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당신은 항상 일만 했어. 집에 와도 연구 자료만 보고 나한테 관심 없었어. 정민은 쓰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외로우니까? 변명이 아니야. 사실이야.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했어? 여행은? 데이트는?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아니, 내가 잘못했어. 그냥 설명하는 거야.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윤희 씨 재산 분할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가혹해요. 저도 20년간 살림 꾸렸고 맞벌이 했어요. 근데 20%만 받으라고요? 정민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혼외 관계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호텔비, 식사비, 선물 구입비, 합계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부부 공동 재산의 불법 유용입니다. 윤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금액은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여기요. 정민의 변호사는 증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원고 측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윤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정이 계속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재산 분할, 정민 70%, 윤희 30%, 퇴직금, 정민이 전액 보유, 대신 아파트를 윤희에게 넘김, 위자료, 윤희가 정민에게 3천만 원 지급. 양측 합의하십니까?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민과 윤희는 마주 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윤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끝났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너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달 뒤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민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책들, 옷들, 간단한 살림살이들. 많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소파를 놓았습니다. 책장을 세웠습니다. 작은 식탁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전망이 좋았습니다. 정민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였습니다. 정민과 윤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23, 대학생이었습니다.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빠, 응, 준호야. 이사 잘했어? 응, 다 정리했어. 나 이번 주말에 갈게. 새집 보고 싶어. 그래. 언제 와? 토요일 오전에. 알았어. 기다릴게. 아빠 괜찮아? 정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는 요즘 어때?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됐을까? 준호야, 어른들 문제야.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괜찮아. 아빠도 엄마도 다 괜찮을 거야. 알았어. 토요일에 봐. 응.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준호는 울었습니다. 정민도 윤희도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깨진 결혼을 억지로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어서 와. 준호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좋네. 깨끗하고. 응. 혼자 살기 딱 좋아. 밥 먹었어? 아직. 나가서 먹을까? 응. 뭐 먹고 싶어? 내가 정해.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는 어때? 바빠. 이번 학기 과목이 많아서. 건강 챙겨. 응. 아빠도. 준호는 정민을 보았습니다. 아빠, 진짜 괜찮아?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오히려 편해. 엄마는 많이 울었어. 전화했을 때. 정민은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엄마도 잘 지낼 거야. 아빠는 엄마 미워해? 정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미워하지 않아. 진짜? 응. 실망했지. 화도 났고. 근데 미워하진 않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 편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준호야. 편 가르지 마. 엄마도 내 엄마야. 알아. 근데 속상해. 정민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지나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식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한강을 보았습니다. 전망 좋다. 그치? 내가 이 집 고른 이유야.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민은 차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빠, 자주 연락할게. 응. 공부 열심히 해. 아빠도 몸 챙겨. 준호는 포옹했습니다. 정민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해. 준호는 나갔습니다. 정민은 문 앞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정민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민의 새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보았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종이컵 커피를 샀습니다.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비둘기가 다가왔습니다. 정민은 가만히 보았습니다. 비둘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였습니다. 정민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응. 뭔데?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 그래. 어디서? 홍대 쪽 어때? 좋아. 7시에 보자.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민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났습니다. 윤희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거 별로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언제 들어오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셋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정민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얼마만이야? 한 2년? 맞아. 내 결혼식 이후로 못 봤다. 술을 마셨습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했다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3달 전에. 많이 힘들었겠다. 처음엔 그랬어. 근데 이제 괜찮아. 앞으로 뭐 할 거야?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취미도 찾고 여행도 가고. 재혼은 생각 없어? 정민은 웃었습니다. 아직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친구들은 정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 우리가 있잖아. 고마워. 밤 11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정민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정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정민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지나갔습니다. 정민은 다시 한강을 보았습니다. 물결이 흘렀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새들이 날았습니다. 정민은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천천히.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정민의 어깨에 한 잎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가만히 보았습니다. 놓아주었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정민은 계속 걸었습니다. 봄날의 공원을 따라 새로운 삶을 향해 20년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민은 웃었습니다. 작게, 조용히,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정민은 차가운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냈습니다. 퇴직금 2억 원 전액, 재산의 70%,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 윤희는 20년 결혼 생활의 대가로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민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산책하고 자유를 즐기며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날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